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리쌤과 함께하는 수학 원. 오늘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활용, 드디어 1단원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지수와 로그의 개념, 그리고 상용 로그, 그 다음에 지난 시간까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뜻과 그래프와 성질을 모두 배웠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배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방정식 또는 부등식 또 실생활 문제를 통해서 활용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은 지수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를 한번 보시면요. 지수함수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와 직선 y는 8의 그래프죠.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고 등식 2의 x제곱은 8을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을 구해보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2의 x제곱은 8이다 라는 것이 지금은 방정식인데요. 우리가 fx는 gx다 라는 어떤 이런 방정식에서 얘를 함수로 접근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때 뭐 2차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 이런 거를 배웠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방정식을 우리가 함수, 즉 그래프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fx를 y는 이라고 떼어주고 gx 역시 y는 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말은 뭐냐면 y는 fx라는 그래프와 y는 gx라는 것이 만난다. 즉, 두 그래프가 만날 때의 그 x좌표가 바로 두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예요. 이게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에서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다시 두 그래프의 교점의 무슨 좌표? 네, x좌표가 뭐가 되냐면 방정식의 실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 텐데, 그래서 y는 2의 x제곱과 y는 8, 두 개의 그래프를 이제 보자라고 앞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뭐냐면 y는 2의 x제곱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지수함수 증가하는 형태의 0,1을 지나고 점근선을 x축으로 하는 자, 이런 그래프를 y는 2의 x제곱이라고 하자. 그리고 여러분, y는 8이라는 그래프예요. 지금 우리 그래프 두 개 나왔죠? y는 8이라는 그래프 어떻게 생겼습니까? 네, y는 8은 가로로 쭉 되어 있는 얘를, 좀 휘어졌지만 y는 8. 얘를 y는 8이라고 할게요. 우리 여기는 0,1을 지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만족시키는 점, 이 점이 무엇이냐 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 x에다가 뭘 넣었을 때 8이라는 y값이 나올까요? 이 점이. 네, 바로 3을 집어넣어야 8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x값이 3일 때, 즉 아까도 말했지만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방정식의 실근이 된다. 즉 2의 x제곱은 8이다를 만족시키는 이 x는 8이 2의 세제곱이다 이기 때문에 x가 3이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함수의 경우에는 지금 단순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y는 8이라는 그래프와 반드시 한 점에서만 만난다. 자, 그러면 이처럼 2의 x제곱은 8처럼 지수의 미지수를 포함하는 방정식을 어떻게 풀지 오늘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지수의 미지수를 포함하는 먼저 방정식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닐 때 이거는 당연한 거죠. 밑조건에서 당연한 건데 a의 x1 제곱과 a의 x2 제곱이 같다라고 한다면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어떤 조건이 있어요? 밑이 같다면 이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어요. 자, 밑이 같을 때 이 전체 양변이 같다면 지수도 같다. 밑이 같다면 지수도 같게 된다. 이거죠. 자, 방정식을 풀 때 조금 전처럼 밑을 동일하게 만들어주기. 한번 볼게요.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자, 3의 x제곱이 27이다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보는 게 아니라 이 27이라는 애를 3의 세제곱, 즉 밑이 3이 되도록 밑을 같게 만들어 놓고 지수를 비교했을 때 그러면 x는 3이야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방정식 푸는 법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방정식을 풀려면 밑이
같도록 고쳐서, 밑에 나와 있지만 밑이 같도록 고쳐서 지수를 비교하는 것이 방정식의 해법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지수 방정식의 해법은 밑이 같도록 고친 다음에 지수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볼 텐데요. 1번에 2의 x 플러스 1이 8분의 1이다. 그러면 아까처럼 2의 x 플러스 1을 그리고 8분의 1을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얘네들을 어떻게 하자? 네, 밑을 동일하게 변형하자. 밑을 같게 또는 동일하게 변형을 해주자 이거죠. 그럼 뭘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네, 이왕이면 기본, 뭐 2나 3이나 뭔가 거듭제곱의 기본이 되는 애로 바꿔주자. 그래서 좌변은 2의 x 플러스 1 그대로 두되 8분의 1을 여러분 밑이 2인 지수로 바꾸면 2의 세제곱 분의 1이니까 결국 2의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리고 나서 이 x 플러스 1이라는 것과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이 비교되는 거죠. 그러면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이로군. 따라서 x는 마이너스 4로군. 이게 바로 방정식을 푸시오. 풀었다는 의미예요. 옆에 것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근데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떡하지? 자, 얘를 이왕이면 미지수가 있는 쪽과 없는 쪽으로 양쪽에 이렇게 나눠주면 좋아요. 얘는 이제 한쪽으로 몰아놓은 경우인데 얘를 양쪽으로 보내줄게요. 그러면 3의 x제곱이 루트 3이다로 정리를 하고 여러분 루트 3은 3의 몇 제곱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네, 지수의 확장에 의해서 3의 2분의 1제곱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 그럼 밑이 자동으로 같아졌다. 따라서 x는 2분의 1이다 라고 해주면 간단하게 답을 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랑 뭐가 다르냐? 아까는 방정식이었는데 지금은 부등식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등식의 경우는 여러분 조금 복잡해요. 방정식은 밑을 같게 하기만 하면 됐는데 부등식은 일단 밑을 같게 합니다. 자, 일단 밑을 같게 해요. 그리고 나서 범위를 나누는 거죠. A가 만약에 1보다 크다라면 밑이 같더라도 큰 지수를 갖는 쪽이 더 큰 값을 가져요. 그죠? 하지만 밑이 0하고 1 사이라면 밑이 더 큰 쪽의 지수가 더 작은 값을 갖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대로 된다. 이것은 우리 여태까지 그 지수함수에서도 문제를 풀었었고 얘가 감소함수기 때문에 서로 다른 y값에 대해서 ax1과 ax2가 서로 저런 부등식을 갖는다면 얘네들은 작은 쪽이 큰 값을 또 큰 값이 작은 값을 갖기 때문에 반대 개념이다. 좀 더 예쁜 그래프로 보면 a가 1보다 클 때 증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감소하는데 지금 x1과 x2 보시면 x1을 넣었을 때 ax1, x2를 넣었을 때 ax2 그래서 x2가 크다면 ax2도 크죠. 하지만 지금 오른쪽 경우에 x1이 큰데 대입을 한 경우에는 x2 쪽이 더 커요. 그래서 얘네들은 반대된다. 계속 나오는 감소할 때는 이런 성질이다라는 게 계속 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예제 1번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1번 한번 볼게요. 부등식을 풀 거야.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네, 밑을 동일하게, 밑을 같게 고치는 거예요. 그럼 얘는 4로 고치는 게 좋을까요? 2로 고치는 게 좋을까요? 네,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왕이면 2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2에 제곱을 지수에 분배해주면 2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2x 플러스 2가 되겠군요. 는 크거나 같아요. 누구보다? 네, 2의 x 마이너스 1보다. 자, 지금 밑이 어떤 상황이죠? 네, 밑이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체크. 같으면 그냥 끝이 아니라 같은데 어떻다고? 1보다 크다고. 그러면 밑이 1보다 큰 상황에서는 전체가 큰 쪽이 지수값은 더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등호를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2x 플러스 2가 그러면 x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거야 라고요. 자, 부등식이니까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2x 빼기 x, 즉 x가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등식을 풀라는 건 여러분
범위로 보통 나오고, 뭐 값으로도 나오고, 해가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범위로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런데 2번은 조금 다른 케이스죠. 왜죠? 네, 얘는 밑이 0하고 1 사이인 지수예요. 그럼 여기서는 밑을 뭐로 통일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네, 3분의 1로 한번 통일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3분의 1에 2x 플러스 1이 크다, 뭐보다. 자, 27분의 1은 3분의 1의 몇 제곱? 세제곱이고 그거에 x 마이너스 1이에요. 맞죠? 자, 그리고 나서 밑을 같게 했기 때문에 이제 지수끼리 비교를 해주면 되는데 여러분, 자, 좌변에는 2x 플러스 1, 우변에는 3x 마이너스 3 그대로 가져오는데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가 아니라 어떻다? 반대다. 지수의 값이 큰 쪽이 오히려 그 값 자체는 더 작아진다. 그래서 만약에 전체 값이 더 크다면 지수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 밑이 0하고 1 사이에서요. 그래서 이번에는 x를 저쪽으로 보내자. 그래서 x는 큽니다. 뭐보다? 4보다. 자, 여러분, 근데 이 방법 말고, 자, 나는 밑이 도대체 0하고 1 사이인 건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이제 이런 방법도 있어요. 뭐냐면, 애초에 3분의 1회잖아요. 얘를 3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 3에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이렇게 놉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아까 문제랑 뭐가 달라요? 네. 애초에 밑 자체를 1보다 크게 변형을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수를 비교하는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큰 거죠.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자, 지금은 밑 7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그대로 왔어요.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그러면 플러스 3x 되니까 x는 크다 뭐보다. 절로 가면 4보다. 여러분, 왼쪽과 오른쪽이 결국엔 같은 답이에요. 이게 지금 위치가 이래서 그렇지 이것도 결국 이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들이 둘 중에 마음에 드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면을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실게요. 다 풀어보셨다면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1번에 3의 3x, 9의 2x-1. 자, 여러분 이거 이제 아시죠? 밑을 어떡하자? 통일하자, 같게 해주자, 고쳐주자. 자, 3의 3x 조금 빨리 해볼게요. 크다. 누가 더 크냐? 3의 제곱에 여러분 2x-1이기 때문에 지수의 2배씩 하면 되나요? 4x-2. 그렇죠. 요런 과정은 이제 좀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수끼리 비교를 하면 되겠죠? 지수가 3x, 저쪽은 4x-2고 부등호 방향은 그렇죠. 밑의 범위에 따라서 그대로 간다. 그랬을 때, 자, 3x 절로 와. 그래서 4x-3x는 크다. 뭐보다? 마이너스 2 절로 가. 2보다. 우변 계산하니까 x잖아요. 그쵸? 요거를 뒤집어서 써볼게요. 따라서 x는 크다. 뭐보다? 2보다. 여러분 요거 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합니다. 아시죠? 뭐 예를 들면 4x를 왼쪽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x, 오른쪽 그대로 마이너스 2. 그리고 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합니다. 다만 음수를 곱할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해도 되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발 실수만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2번. 자, 얘도 통일을 한번 해볼 건데요. 밑을 뭐로 해볼까요? 네, 2분의 1회로 통일해 볼게요. 밑을 2분의 1회. 그럼 2분의 1의 제곱이 4분의 1이니까 제곱을 고려해서 4x. 크거나 같다. 2분의 1, 2x-3. 자, 밑이 같았으니까 이제 지수끼리 비교합니다. 좌변은 4x, 우변은 2x-3인데 여러분, 조심! 또 조심! 밑이 0하고 1 사이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은 어떻게 돼요? 네, 반대로 가는 거죠. 감소함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2x를 왼쪽으로 그러면 좌변은 2x가 되고 우변은 가만히 있으니까 마이너스 3. 한 번 더 해야겠네요. 따라서 양변을 2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여러분 여기까지 충분히 되셨습니까? 네, 계산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러분 요 계산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 2번인데요. 지금 선생님이 푼 거랑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화면을 멈추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 풀어보셨다면 이거는 줌에서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이에요, 여러분. 바로 실생활에서의 문제를 풀어볼 건데, 여러분 실생활 문제는 선생님이 전에 풀었을 때도 얘기했지만,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를 잘 읽고, 힌트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식을 잘 세워서, 풀이를 잘 해내서, 답을 정확하게 낸다면,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장황한데요. 이런 문제 유형을 요구하는 게 이제 2015 교육과정 융합형 인재에게 원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바이다. 그래서 요런 문제를 한번 부딪혀보고 풀어보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파이팅 하는 의미로 한번 같이 볼게요. 카메라의 조리개는 이제 렌즈를 통과하는 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한다. 네, 빛이 갑자기 확 들어왔을 때 우리 눈처럼 카메라의 조리개가 그 빛을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한대요. 근데 조리개의 눈금을 한 눈금을 만약에 내리면 렌즈를 통과하는 빛의 양은 몇 배가 된대요? 네, 루트 2배가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카메라의 이런 어떤 원리, 기능 이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한 눈금을 뭐 하면 내리면 빛의 양은 몇 배? 루트 2배. 요것만 건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현재보다 몇 배? 16배 이상의 빛이 렌즈를 통과하게 하려면 이라고 했네요. 그랬을 때 이제 몇 눈금을 내려야 되는가? 자, 우리가 몇 눈금, 이 몇 눈금, 최소한 몇 눈금을 n이라고 해볼게요. n 눈금. 자, 그러면 만약에 현재보다 1눈금을 내렸을 때 보세요. 현재보다 한 눈금, 1눈금을 내리면 빛의 양은 루트 2배. 2눈금을 내리면요. 또 다시 루트 2배니까 루트 2의 제곱배. 눈금을 3개 내리면 루트 2의 세제곱배. 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만약에 n번을 내리게 되면 여러분 n눈금을 내리게 되면 우리가 얘가 몇 배가 됐다라고 식을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1일 때 루트 2의 1배, 2일 때 2배, 3일 때 3배 하니까 n일 때 루트 2의 n제곱배가 된다. 그리고 이 루트 2의 n제곱배가 16배 이상이다라고 돼야 되니까 자, 이제 식 하이라이트. 루트 2의 n제곱배는 몇 배 이상? 16배 이상이 된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는 식을 세웠으니까 요거를 풀이하는 과정이 남았네요. 여러분, 우리가 얘를 어떤 문제인지 분석하고 접근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얘는 우리 오늘 배운 것 중에 어떤 부분일까요? 네, 지수의 부등식이에요. 지수의 부등식. 그리고 이게 무슨 문제인지 파악했으면 여러분, 방정식은 밑을 같게 해서 지수를 비교했어. 하지만 부등식은 밑을 같게 한 다음에 밑의 범위에 따라서 달리 문제를 풀 수 있어. 지수끼리 비교할 수 있어.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수의 부등식으로 접근을 해보자. 그러면 일단 왼쪽 같은 경우에는 2에 여러분 루트 2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얘를 지수로 나타내면 2분의 n제곱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16은요. 2의 4제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밑을 같게 했어요. 그 다음 단계는 밑이 뭔지를 파악한 다음에 지수끼리 비교하는 건데 지금 밑의 범위가 어때요?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이 어떻다? 그대로다 반대다? 그대로가 된다. 그래서 2분의 n이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따라서 n은 8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문제에서 몇 눈금이냐가 아니라 최소한 몇 눈금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8번 이상이기만 하면 무조건 16배 이상이 되니까요. 따라서 답을 쓸 때 여러분 n이 8 이상이다라고 쓰면 될까요? 안 되죠. 몇 눈금, 최소한 몇 눈금이냐 하니까 몇 눈금? 8 또는 8눈금이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바로 실생활 문제의 매력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문제 3번 한번 해보시고요. 직접 한번 화면을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실게요. 그렇다면 줌에서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멈추고
줌으로 돌아오실게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